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분야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발톡톡입니다. 오늘 이제 장이 안 열리는지 제가 깜빡하고 어저께 이제 내일 뵐게요 라는 이야기를 회원분들한테 했는데 오늘 빨간 날이네요. 그래서 이제 오늘 쉬는 날이다 보니까 휴황 같은 부분들은 이제 미증시 흐름을 보면 일단 좀 반등이 지속되는 그런 흐름이 이제 확인이 됐는데, 어제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부양책에 이제 뭐 대통령 선거 이후까지는 이제 합의가 없다 라는 식으로 코멘트를 했다가 그런 부분들을 뒤집으면서 이제 좀 반등이 좀 더 이어지는 그런 포인트인 것 같고요. 예,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로 미증시 흐름에 이제 단기적으로 연동될 수밖에 없는데, 일단 밸류 측면에서 보면 이머징 시장이 미증시보다는 훨씬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달러 약세 흐름이라든가 이런 게 추세적으로 저는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약에 장기적으로 진행이 된다, 달러 약세 흐름이 장기적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뭐 한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이머징 시장이 미국 증시보다 이제 강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과 유럽을 봐도 그런 디커플링 현상이 조금 이제 메워지는 포인트들이 만들어지면서 뭔가 돈이 이제 신흥국과 이제 유럽 등으로 이제 옮겨가는 흐름들이 저는 앞으로 이제 향후 뭐 3년에서 10년은 만들어질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이제 밸류에 맞춰서, 결국은 주가라는 거는 가치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뭐 서학개미라 그래서 미국의 오랜 상승을 이제 믿어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이제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자, 미국에서 이제 리스크가 그 어떤 자산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이 터졌을 때 2008년도에 사람들이 부동산에 부동산이 아니고 주택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부동산은 이제 뭐 땅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보다는 이제 변동성이 작고 사이클이 더 길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 중에 주택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주택의 버블이 꺼졌을 때 20년의 상승이 이어지니까 사람들이 이걸 믿어버리죠. 그러면서 이 상승은 영원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불러온 게 이제 부동산 버블의 폭락이 리먼 사태예요. 자, 부동산이 폭락하고 뭐하고 하니까 대출이 터지는 거죠. 부동산의 이제 대출 자산이 굉장히 급증을 하게 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때 이제 대출을 이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다 보니까 그 부채가 터지면서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은행에다 돈을 갚지 못하니까 은행이 망해버렸어요. 전 세계 뭐 1위 은행이다 뭐 했던 이제 리먼 브라더스라는 은행이 파산을 하면서 이제 그게 이제 그 흐름이 거기에 이제 엮여있는 뭐 리먼 브라더스에 투자했던 뭐 세계의 이제 자본이라든가 요런 것들이 이제 연쇄작용을 일으키고 뭐하고 하면서 이제 리먼 사태라는 게 불거졌었던 거죠. 이제 버블의 해소 국면이에요. 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일본의 일본의 도쿄를 팔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 미국을 전부 사고 남는다. 이때 당시에 막 미국이 어때요? 일본이 이렇게 뭐 성장을 했다 그러니까 일본을 배우러 굉장히 많이 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미국이 일본을 배운다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이미 경제 규모가 뭐 사이즈 자체가 굉장히 다르죠. 자, 미국에 있는, 지금 보면 미국 증시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애플을 팔면 한국에 있는 기업을 다 사요. 한국 기업 전체를 사요. 이게 합당한가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애플이라는 기업이 만약에 진짜 그만큼의 밸류를 갖고 있다 그러면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애플이 이익을 내는 부분들이 삼성전자의 한 3배? 삼전에 한 3배? 삼전에 한 2배도 안 될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요. 자, 2배도 안 되는데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증시에서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글쎄요, 20%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애플을 팔면 한국 전체를 사고 돈이 남아요. 이거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버블이에요. 그럼 버블이 더 갈 수도 있겠죠. 어디까지 갈지는 누구도 몰라요. 거기에 사람들이 배팅을 하는 거죠.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다만 비싸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비싼 자산이라는 건 결국 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한국에 있는 부동산,
자, 우리나라도 20년, 30년 동안 부동산이 계속 상승을 했죠. 그렇다 보니까 사람이 어때요? 부동산의 가치를 믿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20억짜리 집이 월세가 얼마일까요? 월세가 20억짜리 집이 월세가 얼마일까요?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300 정도 하는 것 같아요. 300에서 무슨 500 아래로 되겠죠. 그러면 자, 한 달에 300, 500이면 1년에 3천이에요. 그렇죠? 1년에 3천인데 이 뭐 PER로 우리가 계산해보면 이게 몇 배예요? PER로 계산해보면 얼마가 될까? 3천이니까 3억 뭐 거의 뭐 70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식 투자라는 PER로 계산. 부동산은 지금 바이오 밸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가치라는 거는 다 입혀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은 제가 부동산에 대해 얘기할 때 만약 70% 90% 빠질 거다라는 이야기가 뭐예요? 퍼 10배 잡으면 이건 90% 빠져야 되는 거예요. 퍼 10배 잡으면 예를 들어서 뭐 월세가 올라가든 가격이 내려오든 부동산 가격이 내려오든 그럼 이거 퍼 10배를 잡으면 90%가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가치 수준으로 봤을 때 부동산 70% 90% 빠져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에 보면 전 세계에 유일한 제도가 있습니다. 전세라고. 전세가 뭐예요? 이걸로 이제 갭 투자를 해서 이제 뭐 전세 뭐 보증 뭐 해주는 뭐 그런 제도도 있긴 하지만 결국은 깡통 전세들이 굉장히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 괴리가 좁아지는 거죠. 전세가와 매매가의 괴리가 좁아지면 어떻게 돼요? 집을 사는데 전세를 끼고 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집을 구매를 하는데 전세를 끼고 사면 이제 뭐 돈이 얼마 필요가 없는 거야. 20억짜리 집을 사는데 무슨 예를 들어 전세가 90%다 그러면 2억이면 사는 거야. 근데 매매가보다 전세가 더 높아지는 경우도 만들어져요. 저금리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건 굉장히 부실이 커지는 거예요. 한번 하방 변동성이 발생했을 때는 투매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투매가 발생한다고 집 같은 경우는 황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하락 사이클이 진행이 되면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이제 수요, 장기적인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죠. 부동산, 이제 주택의 장기적인 가치는 뭐예요? 인구예요. 자, 인구가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를 보면 돼요. 2008년도부터 인구가 줄어들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거의 뭐 2019년, 2020년도부터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에 또 더 부정적인 건 뭐냐면 노령인구가 그 하락을 좀 방어해주고 있는 거야. 인구 하락을. 무슨 뭐 2040년이 되면 2050년이 되면 인구가 절반을 줄이니 3분의 1로 줄이니 이야기를 하는데 노령인구가 더 오래 사는 그런 것들의 비중을 제하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이 하락 속도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30대와 지금 10대를 비교를 해보면 돼요. 앞으로 10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 10대가 30대 인구의 3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그럼 뭔 말이에요? 부동산의 구매력, 이제 주택의 구매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이 70, 90, 80 되신 분들이 부동산에 대한 욕심이 주택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있겠냐고. 내 집을 만약에 갖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떨어질 거다. 그럼 부동산이 떨어지게 되면 만약 70%, 90%도 빠질 수 있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동안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20년 동안 상승 사이클이 진행이 되면 앞으로 10년, 30년은 하락 사이클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근데 부동산이 왜 위험할까요? 레버리지를 일으키니까 위험한 거예요. 젊은 층들이 구매하는 수요인데 그럼 쉽게 얘기를 하면 좀 나쁜 마음, 이제 예를 들어서 음모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자, 지금 40대, 50대는 어때요? 20대, 30대한테 잘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40대는 좀 그렇고 50대, 60대는 20대, 30대한테 잘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비싼 값에. 지금 거기다 이제 공급량은 계속 늘어날 거고. 그러면 이제 지금 20대, 30대 여기 이제 부동산 구매에 들어가는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는 20대, 30대는 누구한테 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저는 이제 부동산 중에 주택은 앞으로는 우리가 자동차를 사면서 뭐 1억짜리를 사고 무슨 뭐 10억짜리를 사고 자동차를 무슨 3천만원짜리 산다고 자동차의 가치가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사잖아요. 부동산, 이제 주택도 그런 소비재의 개념으로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면
바뀔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게 합리적인 관점이에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버블이라는 걸 생각을 하고 이게 저평가다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투자자라면 자산은 계속 저평가된 자산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계속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장기 투자를 하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포스코. 야, 10년 전에 포스코 사서 지금 갖고 있었으면 망했대요. 10년 들고 있었으니까 망한 거죠. 예를 들어 주가가 많이 빠졌어. 그 포스코 버블일 때 2007년도에 인프라 버블이 왔어요. 2007년도 고점에 사갖고 지금 10년 들고 있었는데 주가가 많이 빠졌다. 이래서 망했다는 거야. 그동안 배당도 주고요. 기업은 계속 이익. 그리고 지금 포스코의 가치를 따져보면 앞으로 무슨 뭐 한 3,400% 올라가면 2007년도에 버블이었던 고점도 뚫고 가요. 그러면 이게 10년이건 30년이 지나면 이게 망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투자라는 걸 짧은 관점으로 생각을 하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뭐 테슬라, 뭐 니콜라, 또 애플,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10년 조정하지 말란 법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럴까요? 야, 아마존은 근데 이제 뭐 10년 후에 이제 또 지금보다 많이 성장했을 수도 있겠죠. 이걸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산업의 변화는. 다만 이게 아마존이 비싸다 싸다는 알 수 있잖아요. 아마존 밸류로 딱 보면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뭐 애플 밸류로 보면 무조건 팔아야 돼요. 무슨 그 뭐야 마이크로소프트 밸류로 보면 무조건 팔아야 돼요. 지금 미국에 있는 기술주라는 것들은 그러니까 버블이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그래요. 너무 비싸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테슬라가 성장을 하겠죠. 계속 성장을 하겠죠. 근데 도대체 몇 년을 성장해야 지금 시가총액만큼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얼마나 성장을 해야 그 기간이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그걸 뭐 5년 거 이익을 땡겨왔냐 10년 거 이익을 땡겨왔냐 20년 후 미래의 이익을 땡겨왔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 밸류 체크를 정확하라는 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테슬라를 예를 들어서 내가 50년을 보유하겠다. 그럼 전 지금 사도 된다고 생각해요. 50년 후에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이제 일부 비중이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분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테슬라만 사요? 테슬라가 전 세계에 있는 자동차 회사 중에 시가총액 1위지만 자, 이익으로 따지면 가장 못 버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다른 이제 테슬라가 목표로 하고 있는 마켓시어를 예를 들어서 20% 30% 갖고 가겠다. 점유율을. 앞으로 미래에 있는 전기차에 마켓시어를 20% 30% 갖고 가요. 그렇게 되면 기존 자동차 회사들은 많이 망하겠죠. 내연기관 관련된 자동차 회사들은 많이 망할 거예요. 많이 망하겠지만 이제 만약에 내연기관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여기에다가 이제 테슬라랑 경쟁을 안 하겠어요? 하겠죠. 그래서 살아남는 회사들도 있겠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잘 나가는 차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뭐 폭스바겐이라든가 뭐 GM 또 우리나라의 현대차 도요타 이거 등등 사는 거예요. 그냥 테슬라도 같이 사. 그러면 어때요? 안전성이 훨씬 높아지겠죠. 테슬라가 잘못되면 기존에 있는 내연기관 차들 이런 차들이 이제 전기차에 대응을 잘하고 자율주행 시대로 넘어가면서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지금 당장 밸류만 놓고 보면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거고 만약에 테슬라가 점유율 진짜 많이 갖고 가면서 여기서 몇 개가 무너져서 망해 이게 몇 개가 무너져서 망한다 그래도 어때요? 나머지 파이가 다 지켜준단 말이에요. 몇 개 회사가 망하면 그 돈을 누가 갖고 가겠어요? 살아남아있는 회사들이 다 갖고 가잖아요. 이런 게 이제 분산의 개념인 거죠. 테슬라를 예를 들어서 지금 3% 갖고 있다. 내가 총 운영자산의 3% 갖고 있다. 2% 갖고 있다. 뭐 괜찮죠. 근데 만약 테슬라를 지금 내가 50% 갖고 있다. 60% 갖고 있다. 이건 리스크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은 항상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복리라는 걸 이해를 하고 분산이라는 걸 이해를 하고 투자를 할 때 이런 거 하나하나를 이런 개념의 하나하나를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볼까 해요. 자, 2020년 10월 9일 금요일날 이제 제작을 했던 영상이고요. KPS 1139% 수익 인증 해주신 회원분이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질수 없는 투자를 해라. 수익의 경험을 확장해가자. 이런 주제를 좀 갖고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회원분들이 자유롭게 이제 채팅을 할 수 있는 이제 채팅방에서
회원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걸 부러워하는 것들이 많이 보여요. 예를 들어 신풍지하게 최근에 보니까 1억을 사서 이게 뭐 15억이 됐다. 무슨 뭐 4억을 사서 이게 뭐 얼마? 뭐 30억, 50억이 됐다. 이걸 왜 부러워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몰빵을 해가지고. 이거는 투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건 뭐하고 똑같은 거냐. 우리가 카지노를 가면 그 룰렛이라 그러나? 뭐 그런 게 있죠. 여기에다 예를 들어서 200배당짜리 경마를 가서 100배당짜리 여기에다 1억 박아갖고 100억 된 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로또를 10억을 사갖고 로또를 3억을, 예를 들어 로또를 1억을 사갖고 로또 당첨돼서 20억 받는 거랑 뭐가 틀려요?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거. 이런 거는 부러워할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인지를 딱 하고 있어야죠. 또 똑같은 거죠. YG 플러스 같은 거 우리가 이제 갖고 있었던 종목에 뭐 600원, 700원에 운 좋게 예를 들어서 1억 사가지고 8,000원에 예를 들어서 팔았으면 12억 된 거잖아요. 그거랑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그때까지 그냥 이렇게 들고 있었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부럽다. 인간의 욕심인 거죠. 그럼 욕심도 잦을 수 없으면 투자하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다 팔고 주식 투자 관두세요. 그런 사람들은 확률의 90% 이상은 거의 결국은 깡통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왜 될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운이 좋아서 이렇게 성공한다 그래도 성공할 수도 있죠. 그 확률이라는 건 항상 있어요. 그 확률에 내 인생을 걸 거냐는 거예요. 100%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1% 이기는 길, 0.1% 이기는 길에 목을 매냐 이거예요. 그렇게 주식 투자를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99%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작은 확률에 목숨을 거니까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도를 내고 싶어 하니까.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를 굉장히 끌어올리고 싶어요. 막 1억을 막 1년 만에 10억씩 튕기고 싶어. 이게 엄청난 욕심인 거죠, 이게. 그러면 리스크는 당연히 더 커질 거 아니에요. 리스크랑 수익은 상쇄합니다. 그러면 수익을 빨리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리스크를 더 감당을 해야 돼요. 리스크를 작게 감당을 하면서 계속 수익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 지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지. 리스크를 키워서 수익의 확률을 수익의 폭을 키운다? 망하면 깡통. 터지면 대박. 이게 도박인 거예요. 주식 투자는 도박이 아닌데 주식 투자를 가지고 도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있으면 그런 거 부럽지가 않아요. 그런가 보다. 운이 굉장히 좋았죠. 그런 사람들 보면 많이 주변에 있으면 다행이다. 그래도 네가 운이 좋아서 라고 이제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이 새끼 돈 많이 벌었네. 난 씨발 이거밖에 못 벌었는데. 속 쓰려. 그런 사람들은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스스로 한 번씩 돌아봐야 돼요. 내가 남이 잘 되는 거 배 아프면 내가 잘 되면 또 누군가 다 배 아파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남이 잘 되는 게 배 아픈 사람이 성공을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전부 다 나를 시기와 질투의 시선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옆에 축하해줄 사람들이 많아야지. 날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보면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그런 거죠. 내가 돈이 좀 있다 그러면 일단 주변에 전화가 많이 옵니다. 왜? 나만 돈이 많고 주변은 가난하니까. 그러면 그걸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부자가 돼야 되는데 같이 부자가 되려고 그러면 돈을 줘봐야 의미가 없어요. 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산이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해요. 돈을 안 주고 그런 걸 힘들어도 교육을 해주면 돼요. 그럼 그 사람들도 자본가의 마인드로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돈만 많아갖고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주변이 어느 정도의 사이즈가 다 돼야 돼. 그러면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교육이 돼야 되는 거죠. 그 교육을 할 수 있는 기본을 지금 저희는 함께 공부해 나가고 이제 학습해 나가고 또 경험해 나가고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지식 수준들을 그런 지식과 경험을 이제 나눌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도박으로 해서 돈을 번 돈, 예를 들어 도박을 해서 수익을 확장한 거를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40대, 50대, 60대 되시는 분들이 뭐 30대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무슨 뭐 예를 들어 20대, 10대가 그런 욕심을 부린다 그러면 이해를 해요.
왜? 인생의 경험이 짧으니까. 근데 인생의 경험이 충분히 있는데도 실패도 경험을 해봤을 것이고, 인생을 살면서 실패를 경험 안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수도 없이 계속 실패를 경험하는 거죠. 태어나서부터 그냥 실패를 경험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려서 3살짜리가 어디 무슨 뭐 장난감 가게 가서 사는데, 처음에는 자동차가 사고 싶어서 자동차 장난감을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로봇 장난감이 더 커 보이는 거야. 그게 더 갖고 싶은 거죠. 후회를 하죠. 아, 왜 그때 자동차 장난감을 샀을까? 로봇 장난감을 샀어야 되는데.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서 로봇 장난감도 사주세요 했더니 그건 안 사줘. 둘 중에 한 개만 사라 그랬잖아. 내 선택이 실패죠. 그 실패라는 거는 작고 큰 게 계속 쌓여가면서 인생 경험이라는 게 쌓여가는 거죠. 근데 경험도 충분한 양반들이 왜 그런 걸 자꾸 이야기를 하냐고요.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는. 내가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고 속으로 그런 생각이 딱 들면, 아, 나 정말 욕심쟁이구나. 아직 인성이 좀 쌓여가는데 부족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고 누군가 막 부동산을 사가지고 뭐 2억 뭐 해갖고 부채 이빨 땡겨서 샀더니 이게 뭐 20억 됐네. 부러워하지 말라고요. 그런 걸 왜 부러워해요? 어차피 부러워하면 뭐 할 건데. 나는 이미 내 손에 그게 없는데 부러워하면 뭐 할 거야. 속만 쓰리지. 앞으로 그렇게 자산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안전성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되고, 사업도 하더라도 지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을 높여가면서 해야 되는 거고. 왜 직장 생활들을 추구를 해요? 공무원을 추구하는 이유들이 뭐예요? 안전하다고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전한 캐시카우를 만들기 위해서 공무원을 하고,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해. 저는 이제 공무원이라는 걸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공무원은 이제 투자도 못하게 돼 있어. 뭐 자산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다 막아놓고 안전하대. 국가가 망하면 공무원도 다 깡통이에요. 연금이라는 것도 앞으로 이제 인구가 계속 줄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젊은 층에 이제 세부담을 줄여줘야 되니까 연금이라는 부분들도 계속 축소가 되거나 뭔가 개혁이 일어나야 되겠죠. 거기에 최대 피해를 보는 게 이제 공무원이에요. 그동안에는 인구가 늘어나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인구가 늘어나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복지가 계속 늘어나는 건데 세금이 더 거치니까 앞으로는 세금이 계속 덜 거칠 텐데, 기업들이 성장을 하고 예를 들어서 혁신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자, 인구가 주는 나라에서 혁신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줘야 되고, 창업과 젊은 사람들이 다 창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자꾸 내 아들들한테 뭐 공무원 하라 그래요? 다 거지되라 그러냐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 투자를 해서 장기적으로 해서 자산을 축적하고 생활의 자유를 누리고, 뭐 1% 안에, 전체 인구의 5%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해나가고, 고민을 하면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 안 하는데 그걸 왜 부러워해요? 신풍제약에 1억 태우라 그러면 태울 수 있어요, 지금? 그거 안 할 거면서 뭘 그렇게 자꾸 고민을 해. 나는 그거 안 할 건데. 내가 가지 않는 길로 누가 가가지고 그게 대박이 났다. 그러면 그게 무슨 그걸 왜 부러워하냐고. 그러니까 졸부라 그러잖아요, 졸부. 자, 자산을 지킬 수가 없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벼락부자가 됐어. 뭐 전생에 나라를 구했는가 보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자는 거죠. 그런 거에 이제 시기 질투,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인한테 득이 될 게 1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자, 진스님이 이제 수익 인증을 해주셨어요. 첫 1000% 수익 축하드립니다. KPS 21,300원에 1139% 수익 인증을 해주셨는데, 100%에 이제 절반 매도하고 500%에 또 절반 매도하고 1000%에 자, 기분 내려고 한 주 팔아셨나봐요. 그리고 이제 1000% 넘어가는 구간에 수익 인증을 또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여기에서는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좀 들고 나왔던 부분이고, 이거는 보니까 제가 확 보니까 그 무상증자 물량이 이제 무상증자 물량이 조금 합해지면서 이 수익률에 좀 괴리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키움도 보면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1000%라는 수익에 대한 걸 경험을 이제 단 한 주를 들고 있건 뭐 10,000원을 들고 있건, 이 경험이라는 걸 해보게 되면 이 상승 파동을 내가 직접 느껴본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이게 수익금에 대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도움이 됩니다. 그냥 투자하는데 이걸 이제 반복적으로 경험을 해가는 게 중요한 거죠. 이 수익이 단기간에 날 때도 있어요. 운이 좋으면 뭐 1년, 3년 만에 이제 뭐 1000%, 2000%의 수익을 경험하게 되는 구간들도 있고,
진짜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회사들은 뭐 5년, 10년에 만들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한데, 1000%라는 수익률도 사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굉장히 큰 수익률은 아닙니다. 이제 뭐, 피터 린치가 뭐 이제 뭐 10배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0배 상승할 수 있는 주식을 사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어떤 좀 의미를 가지는 수익률이다. 라고 이제, 주식 투자자들이 많이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장기 투자를 하다 보면 요 정도의 수익률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좀 그렇게 무겁지 않은 가벼운 수익률에 이제 속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회원분들도 반복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면, 야, 전에 이거 샀던 게 보니까 나는 이제 뭐 한 120% 먹고 팔았는데, 이게 뭐 1000%, 2000%, 3000% 가네. 하는 경험들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 경험들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 이제 운이 좀 따르고 뭐하고 하면 나에게 이런 수익률들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 문제일 뿐이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수익률이라는 거예요. 이제 뭐 3000% 넘어가고 10,000% 넘어가는 수익률은 사실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수익률은 아니에요. 그 긴 기간을 이제 투자를 지속해야 된다는 가정이 있어야 되니까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안녕하세요. KPS 1139% 수익입니다. 자, 절반 매도하고 아직 물량이 좀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 물량은 매도 없이 보유하려고 합니다. 자, 10월 7일 맥스로텍 수익 인증 영상을 보고 절반 매도를 결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코멘트를 달아주셨어요. 이 기업에 대한 내용은 사실 이거는 뭐 바이오 사업에 진출한 여정에서 약간 좀 주가 조작 비슷한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기업에 대한 내용은 별로 좀 이야기할 부분들이 없을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은 이제 지나가고 이제 우리가 개념에 대한 이야기, 복리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볼까 합니다. 다른 회원분들도 이제 인증을 좀 해주셨죠. 이제 100% 구간대 이제 쫙 인증을 해주셨고, 이제 뭐 이제 200%, 300%, 뭐 500% 이렇게 뭐 600% 이렇게 수익 인증을 해주신 분들은 다 이제 복리 계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수익 인증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익 인증을 안 해주시고 이제 뭐 갖고 계시고 한 분들도 있겠죠. 자, 보면 자, 실패 확률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투자를 할 때는 저는 이제 확률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짚어가는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잡아갈 수는 없어요. 확률이라는 것도 이제 불확실성이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잡아갈 수는 없지만,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생각하는 스탠스를 정립하기 위해서 추정한다, 확률을 추정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추정. 정확한 확률이라는 거는 이제 잡을 수는 없는데, 확률을 추정한다는 건 통계를 기준으로, 과거의 통계를 기준으로 이제 설정을 해서 이제 확률을 보통 추정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요렇게 이제 제가 이제 가끔 뭐 7대 3이니 8대 2니 시황이 이렇게 될 것 같고 저렇게 될 것 같고, 또 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할 때 이제 확률의 개념들을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이제 정확하다라는 게, 확률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7대 3이라는 거는 자, 맞출 확률이 70%고 틀릴 확률이 한 30% 정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비슷한 상황에 10번의 이런 코멘트가 들어가면 3번은 틀린다라는 거죠. 자, 이런 통계적인 것들을 조금 정리해 놓은 대로 이제 저는 이제 코멘트들을 많이 드린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패 확률이라는 건 항상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높은 수익을 위해서는 당연히 리스크를 더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항상 성공에는 실패 확률이 들어가는데, 자, 이 실패 확률을 상쇄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자, 이게 분산이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한 방을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은 고통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런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투자 실패를 가장 많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높은 확률을 취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을 계속 높여가는 이제 장기적인 운영에 대한 시스템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도 없이 그냥 감으로 하는 거예요. 감으로 투자라는 거를. 그게 어떻게 투자예요? 투기죠. 우리 회원분들 중에서도 제가 생각했을 때 90% 이상은 이제 우리 반투자 커뮤니티나 뭐 주식부장송소에서 같이 하기 전에 90% 이상은 다 투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인간은 그냥 투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인간이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 시기와 질투. 누가 돈을 벌었대. 아씨, 나도 따라가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막 이제 꼭지에 받아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항상 이제 보면 버블이 꺼질 때 보면 항상 고통은 서민들이 다 짊어져요. 왜 그럴까요? 서민들이 그 소외감이 굉장히 극심하기 때문에 항상 버블에 따라잡는 거예요. 자, 자산가들은 어때요?
가격이 비싸고 뭐하고 하면 합리적인 걸 추구하면서 비싼 가격에 서민들을 다 덤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비싼 가격에 다 자산을 받아준 사람들은 부채도 늘어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경제가 좀 좋아지고 뭐하고 하면 열심히 또 빚을 갚아요. 내가 이제 짊어졌던 그런 것들을 갚아나가. 그러면 이제 그 빚을 다 갚아나가고 하면 또 이제 경제가 힘들어져요. 그러면 자산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금리 인하도 하고 뭐하고 하면서 자산 가격이 또 폭락을 해. 이제 경제가 힘들어지니까. 그럼 자산 가격이 이제 폭락을 하면 이제 자산가들은 어때요? 아, 좋은 기회가 왔구나 하고 가진 현금을 동원해서 또 이제 자산을 많이 사들이고, 서민들은 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야, 열심히 돈을 벌면서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걸 구경하다가 돈이 어느 정도 됐을 때 또 꼭지에 이제 자산 가격을 버블에 받아줘요. 이게 계속 반복하다가 한 2번, 3번 반복하면 이제 인생을 마감해야 될 시기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민은 평생 서민으로 살고, 자산가는 평생 자산가로 사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빈부격차가 유지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금수저, 은수저 이런 것들을 나누는 이유도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면 서민들이 자산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저축밖에 없는 거예요. 자, 저축을 근데 은행에다 하면 그 사람은 평생 서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돈에서 자유롭고 싶으면 당연히 위험을 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실패 확률이 없는 성공은 없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론이 뭐냐? 분산이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10만원 있으면 10만원을 분산을 해야 되는 거고, 100만원 있으면 100만원을 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1000만원이 있으면 1000만원을 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1억이 있어도 마찬가지고 10억이 있어도 마찬가지고, 자, 100만원과 10만원과 10억이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분산을 해서 자산을 쌓아가는 관점에 대응을 해야 자산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산가가 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1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성공 시 10억을 벌 수가 있어요. 실패했을 때는 1억 손실이에요. 이 확률이 5대5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거를 투자를 해볼까요? 말아볼까요? 이걸 투자를 할 것 같아요? 말 것 같아요? 성공하게 되면 10억이 수익이고 실패하게 되면 1억이 손실이야. 그러면 이 확률을 치면, 자, 성공 확률이 몇 프로가 나올까요? 50%야. 반대 맞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전 재산이 1억이 있는데 여기다 투자하면 이거는 투기예요. 잘못돼 버리면 내 인생이 깡통이 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내가 1억이 있어. 그러면 1억을 투자해서 성공했을 땐 10억을 벌고 실패했을 땐 1억이 손실이다. 그런 데는 투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찾아야죠. 1억짜리가 아니고 100만원짜리를 찾아야죠. 100만원짜리가 성공하면 1000만원이고 실패하면 100만원짜리를 찾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산을 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거는 확률이 몇 프로예요? 자, 10%의 확률에 걸리면, 자, 50%의 확률에 걸리면 난 깡통이에요. 자, 그러면 자산이 예를 들어 5억이 있다. 마찬가지예요. 자, 5번의 기회가 있는데 5번이 다 실패할 확률이 20%야. 그렇죠? 20%에 내 인생을 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확률을 최대한 어디까지 줄여야 될까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1% 미만까지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1억을 가진 사람은, 자, 100만원짜리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여러 개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이제 기업들은 사업 다각화라 그래요. 그래서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거를 몇 번 이제 반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00만원씩 10번, 100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을 쌓아가는 개념을 잡아가는 거죠. 투자도 그렇게 해야 돼요. 사업을 하면 위험하다. 사업가들이 인기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자, 이 투자 확률 때문에 그래요. 한 방에 터지면 10배, 100배씩 이익을 확장을 해요. 근데 실패를 했을 땐 깡통이잖아. 근데 사업을 했을 때 성공 확률이 50%가 되진 않아요. 대부분 다 그렇죠. 자, 자영업 같은 경우는 보면 지금 이제 실패 확률이 한 92% 정도 돼요. 근데 여기다 부채가 들어가. 이거는 부동산보다 더 위험한 거죠. 그렇죠? 여기 이제 내 인건비도 들어가고 뭐하고 하게 되니까 실패 확률이 92%인데 이거 부채까지 들어가가지고 내가 무슨 뭐 장사를 한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만약 은퇴를 해서 할 게 없어. 그러면 자영업을 한다 그래도, 자, 최소 100개의 점포를 내가 낼 수 있나를 보는 거죠. 그게 안 된다 하면 안 돼요. 100개
10개 점포를 내면 92개 실패해도 8개는 이길 수 있으니까 이 8개가 뭐 10배 이상씩 성장을 한다 그러면 내가 이길 수 있는 어떤 구조들이 만들어질 수 있죠. 근데 그것도 굉장히 매력이 없어요. 당연히 그냥 주식 투자하면서 일을 해야 돼요. 어디 뭐 경비를 하더라도 아니면 폐지를 줍더라도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주식 투자가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기업이 성장을 하게 되고 기업의 성장을 이제 나눠 가지는 구조에 있는 거죠. 자, 요런 부분들을 이제 주식 투자의 개념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확률이 10%가 나와도 본전이에요. 보세요. 수익이 1000%. 자, 실패가 마이너스 100%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회사가 망하는 경우 말고는 마이너스 100%의 확률은 없어요. 그렇죠? 자, 똔똔 50% 확률이 진짜 제가 생각했을 때는 90% 확률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왜 그럴까요? 상장 폐지 확률이 10%도 되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 수익률을 많이 낮춰서 이제 100%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게 1000%라고 가정을 해도 성공 확률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0년, 20년을 보유한다 그래갖고 100개 기업, 200개 기업을 추려서 사놨어. 그 중에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10년, 20년 지나면 절반 이상은 다 이제 1000%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00% 손실이 나는 기업은 상장 폐지에, 그러니까 회사가 망하는 경우죠. 몇 개나 될까요? 200개 중에. 10년 동안 이제 가만히 갖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진짜, 2%, 3%도 나오기가 힘들어요. 회사가 망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손실은 100% 미만 손실이 찍혀있는 기업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럴 확률도 제가 생각했을 때 10%가 넘기가 힘든 거예요. 이미 사업 구조를 이제 상장이 돼 있다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전한 2300개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전하거나 아니면 성장 포텐셜이 굉장히 큰 그런 기업 2300개란 말이에요. 상장이 돼 있는 기업들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기업에서 많이 추려서 2300개가 상장이 돼 있는 거죠. 가장 안전하고 성장 포텐셜이 크고 뭐 이런 2300개의 기업이 추려져 있는 거예요. 거기다 투자를 해서 실패 확률이 10% 이상 늘어나, 거기서 또 우리는 이제 추리는 작업을 하잖아요. 투자자들은. 자, 2300개에서 또 추리는데, 그게 이제 뭐 10년, 20년 후에, 이제 손실의 확률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산만 제대로 하면 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거죠. 자, 망할 확률에 대한 우리가 걸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인간 리스크가 일단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인간은, 일단 저는 굉장히 악하다라는 개념이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인간은 악한 사람들이 더 많지는 않아요. 인간은 그러니까 선하다. 그렇지만 악한 사람 비율은 계속 있죠. 그게 이제 많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세상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선한 사람이 더 많지 않으면 세상이 이만큼 돌아가지 못하겠죠. 그쵸? 우리가 뭐 진짜 연쇄살인마가 비중이 예를 들어서 뭐 60% 된다고 생각해요. 10명 중에 6명이 연쇄살인마야. 그러면은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좋은 사람이 9이고, 나쁜 사람이 1명인데, 그 나쁜 사람 1명이 부각을 많이 받죠.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공포를 굉장히 많이 느껴요. 비율은 굉장히 작은데, 그리고 실망을 많이 하게 되고, 많이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식 투자를 해서. 인간 리스크가 있어요. CEO 리스크. 뭐 분식회계하고 횡령하고, 그러니까 남의 돈을 내 돈처럼 쓰는 거잖아요. 횡령이라는 거는. 회사 돈이 내 돈이 아닌데 내 돈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문화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그럼 이게 이 CEO 리스크를 굉장히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많고 뭐고 한데, CEO 100명 갖다가 놓으면 그 중에 이런 싸가지 없는 CEO가 몇 명이나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확률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 리스크라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노이즈인 거예요. 그냥 내가 사기당한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럼 사기라는 거는 내가 부족해서 당하는 경우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사기꾼이 거지 같은 새끼라서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냥 이거는 비용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요. 산업의 변화. 자, 노키아 같은 경우가 이제 애플에서 아이폰 나오고 뭐하고 했을 때 무시를 했죠.
야, 컴퓨터가 있는데 왜 핸드폰으로 컴퓨터를 하냐? 그렇죠? 이해를 못하는 거죠, 산업의 변화를. 이것도 어떻게 보면 CEO 리스크라고도 사실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산업의 변화에 대응을 못하는 회사들이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업도 망하고 중소기업은 망할 확률이 이거보다는 좀 더 높겠죠. 그렇게 산업의 변화가 만들어질 때, 어딘가에서 그 변화한 사업을 잘 이제 캐치해가지고 미리 준비한 기업들은 굉장히 흥하지만, 망하는 기업들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대응을 제대로 못한 기업들은 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혁신의 실패. 굉장히 좋은 기술이 있는데 이걸 이제 산업화해서 수익 구조를 만들어야 이제 계속 성장해 나가고 뭐하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이제 실패하게 되면 이제 자금을 예를 들어 모으는데 실패했다라거나,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는 임상을 계속 진행하고 뭔가 뭐 이제 기술을 계속 이제 발전시켜 나가면서 뭘 하려고 그러면 돈이 계속 필요한데 투자 자금을 유치를 못 한다라거나, 아니면 성과가 만들어지는데 굉장히 좀 오래 걸린다라거나 하게 되면 이제 뭐 망하는 회사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대표적인 기업이 아직 망했을지 어쩔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신라진 같은 회사들이 이제 그런 경우의 수에 들어간다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은 그냥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 상장 폐지라든가 실패를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사실 없는 거죠. 수익의 확률을 높이면 되는 거예요. 자, 기업이 우리가 이제 그러면 수익을 이제 1000% 이상 내는데, 이거는 이 조건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이. 자, 기업이 성장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떤 투자를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진리가 있는 거예요. 자,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자, 기업이 성장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가끔 이제 기업이 성장하기 전에 이렇게 성장할 거다 해서 주가가 미리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뭐예요? 버블이죠. 그러면 그런 구간들이 온다 그래도 만약에 버블에 놓이게 되면 이제 합리적으로는 이제 매도 포지션을 섞어주는 게 맞겠죠. 근데 장기적으로 성장을 할 거라 그러면 그냥 사실 주식은 성장을 천천히 하면 천천히 할수록 좋겠죠. 팔 이유가 없으니까. 성장을 천천히 하는 기업들은 주가가 비싼 구간에 잘 들어가진 않습니다.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 부각돼서 언젠가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럼 버블이라는 거는 항상 돌고 도는 거니까 침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기업이 성장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장기 투자를 해야 되겠죠. 자,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 이게 성장을 할지 어쩔지를 몰라. 잘 나가고 있다가 산업의 변화에 대응을 못해서 기업이 망할 수도 있어. 그럼 뭐예요? 이 망할 위험을 해지를 해야 되잖아요. 리스크 해소를 필요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자, 분산 투자를 어떻게 할 거다 라는 건 이제 시스템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산 투자에 대한 개념을 확률의 개념을 입혀서 일정금이라는 기준을 세워두고 대응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이런 시스템들을 내가 수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산 투자를 하면 단순히 그냥 여러 개 사면 분산 투자가 아니에요.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내가 그 기준에 강제성을 주입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산 투자를 하는 건 뭐예요? 자, 리스크에 대한 해지를 위해서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실패 확률이 무조건 있기 때문에 실패를 했는데 모든 걸 걸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걸 걸어서 실패를 하게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자산 비중을 쪼개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1억 투자해서 성공 시 10억을 예를 들어 10억의 수익이 생기고 실패 시 1억의 손실이 나는데 내가 1억밖에 없는데 여기다 투자하는 거는 무모한 거예요. 성공하게 되면 야, 내가 되게 잘했다. 아니에요. 그건 운인 거지. 이런 건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2억이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5억이 있어도 마찬가지야. 100억 이상 있다 그러면 그 중에 10억은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해볼 수 있어요. 10개로 분산을 해서 10억 정도는. 그리고 나머지 90%는 다른 쪽으로 운영을 해야죠. 100억이 있다고 100억을 전부 이런 데다 투자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분산을 할 수 있는 개념 정리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스템을 이제 확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변동성에 대한 불안한 심리. 자, 심리적인 또 이제 리스크 요인이라는 게 있어요. 변동성이 상방으로 향하든 하방으로 향하든 불안해합니다. 올라가면 빠질까봐 두려워요. 언제부터 빠질까를 모르니까 우리가 이제 공포를 가지게 돼요. 야, 지금 수익을 토해내는 거 아니야? 수익일 때는 그렇죠. 자, 그럼 손실이 나고 있으면 어떤 게 불안할까요? 자, 깡통이 불안해요. 이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수익이 나고 있을 때는 야, 수익을 토해내는 거 아니야? 이제 하락하고 있을 때는 이거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포라는 게 올라갈 때도 내려갈 때도 항상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 불안한 인간의 심리가 반영이 돼서 변동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왜? 황금성이 높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거는 황금성이 높기 때문에 언제든지 팔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변동성이 큰 거예요. 부동산도 만약에 황금성이 높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변동성이 굉장히 크겠죠. 근데 부동산은 황금성이 작으니까 어때요? 변동성이 작은 거고, 주식 같은 경우에는 황금성이 크니까 변동성이 큰 거예요. 자, 방향은 근데 상방으로 계속 잡혀 있는 거죠. 기업이라는 걸 계속 성장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구조로 가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에서 부자를 이제 뭐 100위까지 이제 나열해놓고 놓고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100위 안에 있는 부자들은 뭐예요? 다 기업인이거나 기업인 가족이거나. 그렇죠? 결국은 기업이 모든 돈을 가져가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 모든 돈이 가는 쪽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게 주식 투자예요. 그런 이제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변동성은 결국은 빠지면 올라가게끔 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과거 영상에도 수도 없이 이제 제가 강의를 해드렸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런 역사를 공부를 하게 되면 변동성이라는 거는 리스크가 아니에요. 하락 변동성이든 상승 변동성이든. 상승 변동성, 상승이 크게 키워져서 이제 버블이 만들어진다. 그럼 내가 가진 자산을 비싸게 팔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폭락이 온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자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있는 거예요. 올라도 좋고 내려도 좋고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경험이 필요해요. 그래서 변동성에 대한 불안한 심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심리가 만약에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분할 매도 포지션은 달라지는 거예요. 투자 경험이 굉장히 길고 내가 여기에 대해서 이해도가 굉장히 높다라 그러면 사실 분할 매도라는 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식은 안 팔면 돼요. 버블일 때는 글쎄요, 좀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고, 확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 뭐예요? 성공 확률을 높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아까는 실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실패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뭐예요? 가치 투자. 기업 가치가 얼마인지를 알고 싸게 사는 노력을 해야죠. 싸게 사려는 노력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 힘들까요? 대중의 시선과 반대로 가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싸게 사는 거는. 자, 공부를 조금 하면 이게 싸다, 이게 비싸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자산이 싸고 비싸고는. 근데 이거를 또 바꿔서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싼 건 싼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해. 그렇죠? 비싼 건 비싼 이유가 있다. 자, 둘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만 싸게 사서 오래 투자를 하게 되면 가치 투자와 장기 투자를 섞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싸기 때문에 제 가치까지 돌아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게 3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그 타이밍이라는 걸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여기에다 또 확률을 더 높이려고 그러면 분산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자, 트렌드를 읽어라. 업황 분석. 주도 섹터니, 주도주니, 주도 테마니. 막 제가 많이 하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이거는 살짝은 단기적인 관점이에요. 한 2년에서 한 10년 정도의 단기적인 관점이에요. 사실 30년이 넘어가는 투자를 한다 그러면 자, 이런 게 중요한가 라는 의문은 저도 스스로한테 계속 던집니다. 트렌드를 읽어가는 게 과연 중요한가. 그런데 이제 초보자들한테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투자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수익의 경험이라는 거를 자꾸 만들어 봐야 내가 이제 확신도 생기고 투자에 대한 흥미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투자를 오래 끌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계속 무언가 결과물들을 반복적으로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트렌드를 읽는 부분들은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타이밍 논리랑도 이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부분이라고는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시황을 보고 업황을 보고 하는 것들은. 점점 저는 이제 스탠스가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 단기적인 유행을 쫓는 거거든요. 트렌드라는 거는. 근데 이게 참 저는 이제 리딩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회원분들의 심리라는 것도 생각을 하고 뭐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는데 과연 이게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면 투자 대가들 보면 이제 슈퍼게임으로 유명한 박영옥 씨나 졸리 대표나 보면 그래 이런 장기적인 트렌드들은 어느 정도 자기 스탠스를 가지고 가는데 다 다르거든요. 생각하는 방향성이라든가 바라보는 산업. 박영욱 씨 같은 경우는 IT 산업은 지금 그러니까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 산업은 지금 레드오션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에는 좀 이제 동의할 수가 없거든요.
생각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러니까 트렌드를 읽는 방향이라든가 업황을 분석하는 것들도 달라요. 사람들마다 다른데 또 금리에 대한 부분들도 서로 이제 이해관계가 굉장히 다르네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과 남들이 생각하고 있는, 공부를 많이 했다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금리에 대해서 정의를 해놓은 걸 봐도 저는 공감을 못하겠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업황이라든가 시황을 읽어내는 부분들도 누가 맞다 틀리다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과연 이게 공부할 가치가 있느냐 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는 글쎄요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1번에서 4번까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장기 투자해야 되고요. 기업이 성장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자,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 자, 그러니까 리스크에 대한 해지 요인이 필요하니까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자, 변동성에 대해서 인간이 심리가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축적되어 있고, 투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자, 분할 매도 포지션이라는 것도 가져가야 되는 것 같아요. 자, 가치 투자. 결국은 싸게 사는 거는 굉장히 수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트렌드를 읽거나 업황 분석에 대한 부분들은 업황이라든가 시황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단기적인 성향, 점점 저는 이제 투자를 하면서 한 2년에서 10년 정도는 단기 투자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요, 요즘 들어서는. 그러니까 전에는 무슨 한 6개월에서 2년 정도 투자하면 대충 중기 장기 정도로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사이클을 놓고 이제 공부를 계속 이제 확장시켜가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한 평균적인 데이터를 만들려면 한 20년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봤을 때 20년 미만, 그러니까 한 2년에서 10년 정도는 이거는 단기 투자에 좀 가까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최근에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10년 후의 일이라는 거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업황이라는 게 중요한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은 결국 내가 지금 안 좋은 산업군에 놓여 있는 기업들도 노력을 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보다 훨씬 빠르게 트렌드에 대응을 한다는 거예요. 투자자들보다 기업 내부에서 더 빠르게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굉장히 이게 빠른 정보인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는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시황이라든가 업황을 보는 부분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좀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스탠스는 좀 바뀌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결론은 뭐예요? 자, 실패 확률이 없는 성공은 없는데, 실패 확률을 많이 줄여서 리스크를 상쇄하고 성공 확률을 높이면 질 수가 없는 투자가 된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100% 손실의 가능성보다 100% 수익의 가능성을 높이는 거는 별게 아니에요. 회원분들도 다 느끼실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이미 축적이 돼 있어요. 그리고 축적이 안 돼 있는 분들도 다른 회원분들의 과거 데이터들을 이제 뭐 정리해놓고 뭐하고 하니까 회원분들은 다 이해가 어느 정도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전제로 이야기를 했을 때 수익을 확장시켜서 1000%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까지 이제 더해져야 되는 구간들이 왔다라는 거죠. 수익의 폭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장기적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내가 성과도 높일 수가 있고요. 점점 더 장기적인 관점이 이제 마인드로 싹이 터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경험들을 축적해 나가야 될 과정이 이제 구간이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이제 진스님의 이제 좀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채팅으로 좀 이제 복리 계좌도 한번 올려주세요. 그래서 복리 이제 계좌 보고라고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회원분들 계좌를 제가 좀 이제 눈팅을 하고 하면서 부탁을 좀 드려서 이제 데이터 공유 좀 해주세요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남의 이제 투자 성과와 내 투자 성과를 좀 비교를 해가면서 이제 점검을 해보고, 또 그런 것들이 쌓였을 때 이제 뭐 회원분들이 예를 들어 격차가 뭐 5년, 10년이 이제 난다 그러면 이제 투자 이제 기간이 그렇게 시간이 이제 벌어지게 되면 이 투자 결과가 쌓여서 어떻게 되는지 그런 데이터들이 이제 공유를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탁을 좀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은 이제 회사 측면에서도 나중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고요. 그런 이제 회사에 이익이 만약에 생기고 회사가 성장을 하게 되면 그걸 이제 회원분들과 나눌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좀 이제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투자의 핵심은 리스크 관리와 복리 확대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진스님 복리 계좌인데, 이제 100% 수익이 나면, 우린 복리 계좌 시스템은 간단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처음에 이제 수익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심리적인 부분들이 불안하고 뭐하고 한 분들은 100% 수익이 나면 그냥 절반 팔고, 그럼 원금이 회수된 거잖아요, 절반 팔면. 그리고 다른 계좌를 옮겨둬라. 이제 옮겨둬라. 왜냐면 그냥 계좌에 갖고 있으면 자꾸 내가 이제 본 계좌에서 자꾸 열어보고 싶고 뭐하고 하니까. 그래서 복리 계좌라고 이름을 붙여서 옮겨두면 뭐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원금을 회수했는데, 자, 수익이 초과 수익을 만들어주면 이게 복리가 확장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복리가 확장이 될 수 있는 구조인지는 머리로는 다 이해하는데 이게 경험이 없으면 확신이 없어요. 그런 경험들을 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막 800% 수익률도 있고 500% 수익률도 있고 400% 수익률도 있고 300% 수익률도 있고 이게 꽉 나열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 이제 5년 10년 지나면 이 앞 숫자가 다 바뀝니다. 막 1000 뭐 이게 앞에는 뭐 다 1000으로 바뀌고 이 300가 있던 게 500으로 바뀌고 새로운 게 올라와서 또 여기에 추가가 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게 계속 쌓여져요. 수익이 확대되는 포지션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100% 손실은 의미가 없다라는 게 뭔 말이에요. 지금 보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몇 개야? 10개, 20개. 대충 한 25개 된다고 치면, 자, 진스님은 예를 들어서 지금 100% 넘어간 이제 종목이 복리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예를 들어서 30개, 뭐 40개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상장 폐지가 30, 40개가 나오지 않는 이상 손실이 거의 불가능한 구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장 폐지가 30, 40개가 나오기가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진스님이 지금 투자하면서 상패를 몇 개나 봤을까요? 많아봐야 한 2개? 금액을 똑같이 사. 예를 들어서 뭐 10만원이면 10만원, 20만원이면 20만원, 100만원이면 100만원, 1000만원이면 1000만원. 자, 종목당 비중을 예를 들어서 똑같이 사요. 그럼 똑같이 사면 이게 많으면 이기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무조건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지금 데이터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라고요. 제가 그동안 했던 이야기들을 데이터로 보여드리고 있다는 거죠. 자, 복리계좌 시스템은 뭐예요? 자, 100% 수익 구간에 원금을 빼두고 보유를 하면 돼요. 그럼 이건 뭐예요? 수익만 남는 거잖아요. 원금을 빼뒀으니까 어때요? 수익만 남는 거야. 그럼 수익만 남았는데 이게 또 수익을 만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복리잖아요. 이게 복리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초과 수익률의 분할 매도를 할지 말지는 이제 자기가 알아서 선택 사항인데, 저는 이제 그러니까 기준을 딱 잡아드리려고 300%, 600%, 1200%대 이제 분할 매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에서 또 2분의 1 팔면 또 이제 처음 투자한 금액만큼 나와요. 여기서 2분의 1 팔면 또 투자한 금액만큼 나와요. 2분의 1 팔면 또 투자한 금액만큼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또 분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전성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만들어 드린 거예요. 이 기준마다 분할 매도해서 새로운 자산을 예를 들어 편입을 하게 되면 종목 수는 계속 늘어나겠죠. 그런데 어때요? 안전성도 같이 늘어나요. 그쵸? 그런다고 수익의 확률이 줄어드나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수익의 확률은 그대로 머물러 있고 안전성만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마법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주식 투자의 복리에 대한 이해. 시간이 흐를수록 수익의 확장이 손실의 확률을 상쇄해 준다는 거죠. 손실의 확률은 상장 폐지밖에 없어요. 야, 무슨 말이냐. 상장 폐지가 아니고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씩 빠지는 경우도 있지 않냐. 그럼 이게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 빠져가지고 회사가 망하지 않고 만약에 회사가 성장을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계속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에 머물러 있냐 이거예요. 머물러 있을 수 없잖아요. 뭐 2년, 3년 머물러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게 10년, 20년 동안 머물러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10년, 20년 동안 망하든가 아니면 여기서 올라오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리스크가 아니죠. 중간에 변동성이 어떻게 리스크예요. 그냥 그때 그 시점에 그 자리에 머무르는 건데, 성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올라가잖아요. 계속. 기업이 망하지 않고 성장을 하게 되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주가라는 거는. 그런 것들이 중간에 무슨 마이너스 50%, 30%, 70% 이런 변동성이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건. 근데 이런 변동성이 딱 오면 아이고 죽겠다. 그냥 그 사람들은 이제 주식 투자라는 게 아니고 투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내가 이제 이 돈이 금방 필요할 것 같은데 뭐 필요한 상황이 있는데, 그러니까 무리하게 투자금을 설정을 한 거죠. 여유 자금으로 하고 뭐 이제 부채를 쓰지 않으면 이런 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업은 성장을 하게 되고 기업 가치는 결국 주가에 입혀지는 거죠.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라는 걸 회원분들한테 만들어드리고 확신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반복적으로 경험을 하려고
경험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여러가지 기회를 계속 찾아드리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찾아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저도 막 종목 10개, 20개만 딱 뽑아서 그냥 이거 들고 그냥 가세요. 얼마나 편해요, 리딩이.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라도 이제 종목수를 넓혀서 많은 기업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 경험에 대해서 입혀드리고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우선주에 대한 경우 지분 가치가 입혀지는 경우 무슨 뭐 어떤 경우 새로 상장한 경우 이런 여러가지 경험들을 계속 회원분들한테 언급을 하는 이유들이 뭐예요? 그걸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다 공부한 거잖아요. 기업 가치가 주가에 입혀지는 그 과정들을 데이터로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저는 학습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이렇게 갈 거다라는 게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회원분들한테. 그러면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수년이 지날 대로. 기업 가치가 결국은 주가에 입혀지는 과정들을 계속 이해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종목 압축을 하고 싶으면 해도 돼요. 종목 압축이라는 거는 대충 20개 넘으면, 종목 수가 20개가 넘으면, 이거는 이제 200개가 넘든 100개가 넘든 20개가 넘든 하면, 이거는 투자 결과에는 별로 영향이 없어요. 이제 분산만 잘 돼 있다 그러면, 결국은 리스크는 다 상쇄가 됩니다. 이건 이제 논문이라든가 뭐 학술지로 많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그런 부분들인데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100개를 갖고 있으면 20개를 갖고 있고 100개를 갖고 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차전지 비중을 내가 5%를 실른다. 그러면 20개 종목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한 개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럼 2차전지 관련된 기업 중에 한 종목을 추려야 되니까 굉장히 어렵죠. 근데 100개를 갖고 있는 분들은 어때요? 자, 내가 이제 2차전지 비중 5%를 갖고 갈 거야. 그러면 이 비중을 5개를 추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훨씬 쉬워요. 5개를 추리기가. 5개를 왜냐하면 가장 좋은 거 한 개를 추리려고 하면 이게 엄청 힘들거든요. 그래서 종목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공부량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사실. 근데 공부량이 보통 사람들은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종목수가 압축이 되면 압축이 될수록 공부량은 사실 더 늘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기업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굉장히 타이트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회원분들한테 대충 하라고 종목수 많이 운영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공부를 너무 자세히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대충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종목수를 그냥 편하게 늘려가면 돼요. 그런다고 수익률에서 처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장단점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스스로 깨우쳐야 되는 건데 그런 경험들이 입혀지기 위해서는 역시 경험의 확장이 필요하죠. 자, 인간 심리에 의해서 변동성은 항상 발생이 됩니다. 하락 변동성, 상승 변동성. 자, 하락 폭락이 오면 항상 기회예요. 항상. 역사적으로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그러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항상 기회인데 이 폭락의 기간, 하락의 기간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떨 때는 1년이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6개월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3년이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5년이 될 때도 있어요. 자, 5년 이상이 이제 뭐 이런 긴 하락이 오는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예요. 우리나라도 IMF 이전에 한 4년 정도 조정이 있었던 기간이 있었어요. 버블을 해소하는 기간이 4년 뭐 이렇게 되면 그때는 뭐 이제 뭐 20년 바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게 되면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 이 기간을 견딜 수 있느냐라는 거는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은 하지 못하겠죠. 이런 하락장이나 폭락장이라는 게 진행이 됐을 때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근데 그런 구간이 왔을 때 대부분 다 이제 부정하고 떠나게 됩니다. 시장을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 이제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100% 초과 수익률이 쌓여갈수록 상장 폐지의 리스크는 어떻게 돼요? 상쇄되는 거죠. 지금 진스님은 예를 들어 종목을 뭐 300개 갖고 있다. 200개 갖고 있다. 그러면 뭐 이제 상장 폐지 200개 갖고 있는 것 중에 50개 정도 상장 폐지 돼도 손실 보기가 힘든 구간에 가 있는 거예요. 이런 쌓여간 수익은 절대 손실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뭐 시장에 폭락이 와도 손실권을 찍고 올라올 수는 있는데 장기적인 손실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이런 구조를 만들라는 거죠. 자, 계좌에 주변에 주식 투자한다는 사람들은 많을 거예요. 근데 계좌에 수익률 막 800%, 500%, 400%, 300%, 200%, 150% 이렇게 찍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란 말이에요. 주변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계좌 수익, 이렇게 이제 종목별 수익률을 찍어놓고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보세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한 명도.
주변에 주식 투자한다는 10명, 20명을 데려다 놓고 다 봐도 계좌 이렇게 생겨먹은 사람 한 명도 없다고. 손실은 마이너스 100%가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손실은. 망하면 마이너스 100%니까. 근데 수익은 어때요? 800%도 나오고, 500%도 나오고, 400%, 300%도 나오고, 200%도 나오고. 이게 시간이 더 지나면 1000%도 나오고, 3000%도 나오고, 10,000%도 나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실패 확률이라는 거는 관리를 할 수 있구나라는 확실히 들어요. 그러면 주식 투자는 뭐예요? 리스크한 게 아니에요. 주식 투자는 리스크가 없는 겁니다. 주식 투자를 장기적으로 했을 때는 리스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을 예를 들어서 시간을 확정 지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3년. 나는 3년만 투자할 거야. 5년만 투자할 거야. 이거는 리스크가 있죠. 리스크가 있죠. 정말 재수없는 경우를 만나면 확률이 10% 20% 정도 되겠죠. 이런 리스크가 뭐 3년 5년 동안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뭐 한 20년에 보면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거니까, 이런 리스크는. 그러면 그런 리스크가 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만 일단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근데 주식 투자를 예를 들어서 20년 이상 장기 투자한다. 그러면 리스크는 제로예요. 왜? 리스크를 이렇게 관리해 갈 수 있으니까. 수익은 계속 확장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수익은 계속 확장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투자. 그러면 주식 투자에 주저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지금 당장 시작해서 오래 투자하면 이기는 겁니다. 수익의 경험을 확장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질 수 없는 투자를 하라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1억 투자해가지고 10억 벌 수 있는 거 하면 안 돼요. 여기에 몰빵 때문에 내가 돈이 1억밖에 없으면, 이건 100억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10%, 20% 정도 분산할 수 있는 사업인 거예요. 내가 1억에 갖고 있는데 성공하면 10억이다. 이런 데는 배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위험한 거예요. 제가 주택이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그래서 그래요. 왜? 몰빵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주택이 몰빵이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평생을 일해도 그 돈을 갚지 못한대. 근데 10억짜리 집을 사. 평생을 일해도 10억을 못 버는데 10억짜리 집을 사. 위험한 거예요, 이건. 내가 예를 들어서 평생을 일해도 내가 그냥 단순 내 월급 곱하기 해갖고 뭐 20년 걸리는데, 예를 들어서 5억을 모으는데 20년이 걸린다. 30년이 걸린다. 월급이 아니고 내가 저축 금액을 20년을 저축해야 30년을 저축해야 5억이 걸리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부채가 5억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야지. 그쵸? 이런 생각 할 거 아니에요. 죽어야지. 아니면 파산 신청해갖고 어떻게 살아보든가. 그쵸? 자, 이런데 지금 30대들이 지금 다 떠밀리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지금 월급 뭐 300, 400, 500 뭐 이렇게 벌어갖고 한 달에 100만원, 200만원 저축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200만원 저축해봐야 1년이면 뭐 2000인데, 2,400인데, 뭐 예를 들어서 3억, 6억짜리 집을 사요. 부채 껴갖고, 부채만 2억씩 껴갖고 사. 그러면은 그 2억, 3억을 메우려고 그러면 내 인생 20년, 30년이 담보가 돼야 되는데, 집값이 예를 들어서 1, 2억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살가겠죠, 자살가. 성공하면 어떻게 할까? 예를 들어서 뭐 집값이 그냥 뭐 2배, 3배 올라. 그럼 뭐가 인생이 얼마나 좋아질까요? 근데 목숨이랑 바칠 가치가 있어요, 그게?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안 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집 사는 사람들은. 왜? 집은 빠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 항상 몰빵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투자자들은 몰빵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경계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경계심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실패하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에 있어요. 그냥 구조를 잡아놓은 게 실패하기가 굉장히 힘들게끔 구조가 잡혀 있어요. 근데 와, 진짜 실패할 확률이 1%밖에 안 되는데 주식 투자에서 99%가 실패를 해요. 아니, 1%가 뭐야? 0.00001%밖에 안 돼요, 실패 확률은. 아니, 0.0, 이게 뭐야? 없어, 그냥. 실패 확률은 없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한국이 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좀 이제, 너그럽게 한 1% 정도 주자고요. 실패 확률을. 이렇게 돼 있는데, 99%가 실패를 해.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게.
모르니까 실패할까요? 아니에요. 그냥 내 욕심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다. 주식 투자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다 내 욕심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실패할 수가 없어요. 주식 투자를 해서. 근데 욕심 때문에 실패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